수원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의 정의부터 살펴보시면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양수 a의 x제곱의 값은 하나로 정해지므로 y는 a의 x제곱은 함수가 됩니다. 이때 y는 a의 x제곱을 a를 미수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a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프의 성질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 됩니다. 하지만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0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시면 0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과 만나지 않는 선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점근선이 x축으로 갖게 됩니다. y는 0이라는 직선으로 말이죠. 그리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0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1이 나오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y는 a의 x제곱과 y는 a분의 1의 x제곱은 y축 대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분수는 지수로 마이너스로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x제곱의 값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이때 y축 대칭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면 x의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두 함수는 y축 대칭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위에 그래프 개형에 따라서 나오는 특이한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하나 그냥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를 하고 있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니까, 곡선이니까. 그러면 이때 명제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x2가 x1보다 크다면 그에 대한 함수값도 x2가 x1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0과 1 사이 있을 때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곡선이 되는데 이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명제로 쓴다면 x2가 x1보다 크다면 함수값은 반대로 x1이 x2보다 크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값들이 각각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x축, y축에 가까워지는 현상들이 생기니까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많이 다뤄보면서 느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질을 절대 여러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평행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을 되살려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면 y 자리에 y-n이 x 자리에 x-m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함수 형태인 y눈으로 바꾸게 된다면 나와 있는 것처럼 y는 a의 x-m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적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지수함수의 성질들에서 몇 가지가 좀 변경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점근선이 x축이었는데 이것에 들어 올렸다? 결국에 점근선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근선 기준으로 치역이 위로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치역의 범위도 변경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0,1을 무조건 지나는 거였는데 이거 역시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m,1 플러스 n의 값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대칭 이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y축 대칭 이동은 x의 부호가 바뀐다. 그렇다면 x축 대칭은 y의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y 는으로 고치면 마이너스 a의 x제곱이 되는 겁니다. 원점 대칭은 둘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다 아는 개념이니까 이때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치역이 점점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을 생각하신 다음에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셔서 치역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 한번 보시면은요. 지수함수 y는 2에 2x 플러스 4제곱 플러스 1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건데요. 자, 우선 y는 4에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로 변경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y는 ax의 제곱이 기본형이기 때문에 x 앞에 숫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있었던 2x 플러스 4를요 2로 묶은 다음에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제곱을 4로 변경해 주시고 나머지만 위에다가 적어준 겁니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 a의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증가함수 형태가 나옵니다. 두 번째,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왜냐? 평행 이동을 지금 현재 진행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그렇기 때문에 점근선이 들어 올려진 상황이라서 치역도 마찬가지로 들어 올려집니다. 그래서 1보다 큰 수가 돼야 합니다. 자, 3번 보시면은 제가 잘 변경해 놨듯이 4의 x제곱을 평행 이동시킨 겁니다. 마이너스 2,2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은 y는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y는 5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거나 혹은 대칭 이동하여서 포기할 수 있는 식이 아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선 5의 x제곱 형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y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맞고요. 2번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킨 이후에 x축 대칭 이동을 한 겁니다. 3번은요. y축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y축 방향으로 7만큼 평행 이동시킨 겁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왜냐?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형은 x이기 때문에 2x는 없어서 이거를 묶은 다음에 지수법칙을 활용해서 25의 x-2의 제곱이었다라고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하여서 만들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는 대소 비교도 가능한데요. 미시 같은 두수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이 있을 때 m값이 n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a가 1보다 클 때를 보시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m값이 뒤에 있으면 당연히 함수값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말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0과 1 사이 있을 때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m값이 n보다 크다면 거기에 대한 함수값 n값은 오히려 더 작다라는 겁니다. n값보다. 그래서 이때는 m값이 더 작다. 요 상태인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면, 우선 세수를 보시면 밑을 똑같이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뭐로? 2로. 그래서 바꿔주면 2의 2분의 1제곱, 2의 3분의 2제곱, 그리고 2의 5분의 3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수들을 모두 다 똑같이 통분을 시켜주시면 30분의 15, 30분의 20, 30분의 18이기 때문에 a가 1보다 큰 2로 되어 있는 지수 함수였다면 30분의 15 집어넣고 30분의 18 집어넣고 30분의 20을 집어넣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똑같이 함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순서대로 먼저 쓴다면 루트 2, 그 다음에 5제곱근 루트 8, 그리고 3제곱근 루트 4, 이렇게 숫자를 차례대로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방법은 미시 같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이런 데서 충분히 많이 봤고, 또 이차함수에도 제일 많이 봤던 최대최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차함수에서 최대최소 구할 수 있는 유형이 총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하나씩 보면서 예제를 바로바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기본 형태의 지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전으로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y는 2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 있을 때 x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로 잡을 겁니다. 이때 최대최소를 구할 겁니다. 우선 a의 값이 1보다 큰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증가함수인 형태 개형만 그리시면 됩니다. 뭐 평이동하고까지는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x를 잘라서 볼 거니까. 그러면 그냥 대충 자르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친다면 뭐 대충 여기가 1이겠죠.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나온다? 1에서 나온다. 그리고 작은 거 어디서 나온다? 마이너스 2에서 나온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 1을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y의 값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임으로 5가 나오게 될 거고요. 최소값은 x의 값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라 y의 값은 2의 0제곱 마이너스 3이라서 1 빼기 3이라서 마이너스 2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는 말인데요. 좀 복잡하게 써 있어서 제가 바로 예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쉽게 좀 도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형태는 어떤 것이냐면 지수의 이차함수 형태가 나온 겁니다. 이때는 과연 어떻게 하는 거냐? 마찬가지로 예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에 이차함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먼저 x의 값에 대해서 값의 영향을 받는 것은 이 지수에 있는 이차함수의 값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 이차함수에 대한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 이차함수를 하듯이 우리가 보일 때 가운데 꼭지점의 값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배에서 나누면 1이니까 여기 찾고 그 다음 이걸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게 되면 1이겠죠? 그런 다음에 범위를 생각하면 0, 마이너스 1, 그리고 1, 2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의 이차함수의 범위는 1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옵니다. 5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1부터 5까지 돌아다닐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수함수를 보면 1보다 큰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1부터 5까지만 볼 거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진짜 1 넣으면 최소값이 2가 나오고 5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32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x값을 구하면, 자, 다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2차 함수가 1이 되는 거, 그러니까 fx가 1이 되는 거를 구한 거죠. 그럼 그때 x의 값은 얼마였다? 1이었다. 두 번째, 최대값을 32를 얻기 위해서 fx가 5가 되는 걸 넣은 거잖아요. 그럼 그 fx가 5가 되는 그 x는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었다. 그래서 최대값이 32일 때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었고 최소값이 2가 나왔을 때 그때 x값은 1이었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먼저 한다? 2차 함수 먼저 정리를 해서 2차 함수에 대한 함수값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지수함수를 해석을 해서 최대랑 최소를 찾아주자. 이런 문제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푼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면 우선 2의 x제곱은 t로 놓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함수를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로 변경합니다. 자, 그 이유는 4x제곱은 2x의 제곱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x 플러스 2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환을 적용해주면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에 대한 범위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x가 0부터 2까지. 그러면
t의 값은 1부터 4까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2차 함수를 구해주시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 그리고요. 꼭지점 t는 2가 됩니다. 이때 2를 집어넣게 된다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4까지 볼 겁니다. 그럼 1은 여기 있고요. 3, 4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때 최대값은 t에다가 얼마 넣었을 때? 4를 넣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t에다가 4를 넣었을 때 최대값은 1이 나오고 t값에 2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 x의 값을 구하는 것은 t가 4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t가 4가 나오게 하는 건 x가 얼마입니까? 2입니다. 그래서 x가 2일 때 최대값은 1이 나오고 또 t가 2가 나오려면 x에다 얼마 집어넣는 겁니까? 그렇죠. 1을 집어넣은 거겠죠. 1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올 텐데 그 값은 마이너스 3이었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네, 2차 함수와 약간 비슷합니다. 결국 치환을 해주면 우리가 범위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a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 보이겠죠? 요거를 치환하는 겁니다. t로. 그러면 이게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t제곱 마이너스 2로 바뀝니다. 그래서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로 쓸 수 있고요. 이때 t의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차 함수를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결정할 거라서. 일단 t가 1일 때 최소를 갖고요. 그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범위를 모르기 때문에 자, 최소값을 구하래요. 우리가 치환한 것은 3의 x제곱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더한 값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범위를 구하려고 봤더니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너네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거의 2배만큼.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항상 나옵니다. 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t를 어디서 볼 거다? t는 2부터 볼 겁니다. 그래서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오히려 최소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t가 1일 때는 논외입니다. 그래서 t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5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2차 함수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유형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연습을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보고요. 지수함수의 성질,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등학교 때 학습을 했던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고등학교 내용을 먼저 채우고 나서 지수함수를 바라본다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